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은 제보자 해골물 원효 대사님이시고요. 제보자님이 대학 시절 때 원룸에서 겪은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제보자님 시점에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기숙사가 있었는데 집이랑 학교 사이의 거리가 먼 학생 순으로 기숙사 배정이 되었어요. 그때 친한 대학 친구랑 저랑 기숙사를 신청했었는데 그 친구만 배정을 받아서 아쉽게도 저는 원룸을 구해야 했죠. 그리고 기숙사 공고가 났을 때는 이미 원룸 예약 시즌이 끝나가지고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같은 가격이라도 시설이 열악한 방만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조용한 방을 선호해서 고르고 고르다가 어느 원룸 건물 꼭대기층에 복도 끝에 있는 방을 1년 계약하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가 원룸이라기보다는 고시원에 가까웠고 지하실에 밥솥이랑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를 다른 사람들이랑 공동으로 썼었거든요. 그리고 건물 옥상에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빨랫줄이 있었고 구석에는 파란색 대형 물탱크랑 우범지역처럼 보이는 흡연구역이 있었어요. 특히 원룸 주인이 전기랑 가스를 엄청 아끼는 구두쇠였거든요. 그래서 복도는 항상 어두웠고 가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찬물로 씻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첫날 제가 짐을 들고 원룸에 가보니까 작년에 졸업한 여학생이 가져가지 않는 손거울이랑 빗, 화장품, 그리고 여자 옷이 문 옆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룸 주인한테 그 물건들을 치워달라고 부탁했는데 원룸 주인은 전 여학생이 아직 가지러 오지 않아서 치울 수가 없다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원룸 안에는 침대랑 책상,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샤워를 할 때마다 저 혼자만 있는 방에서 향긋한 여인의 향기가 진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학생이 흘린 샴푸가 없는지 화장실 대청소까지 해봤는데 원래 수돗물에서 풍기는 향기처럼 그 여인의 향기가 전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상한 그런 취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샴푸 향기가 포근하게 느껴졌고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원룸에서 산지 한 달 만에 몸 곳곳에서 벌레에 물린 듯한 자국들이 생기는 원인 모를 피부 트러블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룸 주인한테 허리에 생긴 자국들을 보여줬더니 제가 집에서 가져온 옷이나 이부자리에 빈대가 숨어 들어왔다면서 저를 탓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1년만 버티고 다른 원룸으로 이사갈 생각에 매트리스를 소독하고 빈대약을 사서 뿌렸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의심돼서 샤워기 필터로 수돗물을 걸러서 씻기 시작하니까 그 벌레에 물린 것 같은 자국들이 점점 사라졌어요. 보통 샤워기 필터는 필터에 이물질이 쌓이면 물살이 약해지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데 필터 수명이 유난히 빨리 소진된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특히 교체된 필터에는 중국집에서 짜장을 볶을 때 쓰는 기름 덩어리인 라드 같은 끈적한 점액이 가득했는데 혀에 닿으면 좀 짭짤한 맛도 났거든요. 어쨌든 원룸 문제가 해결되고 계절학기 수강이랑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들이랑 술자리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일은 그냥 잊고 지냈어요. 그렇게 2학기가 시작되던 어느 날 샤워 필터가 다시 막혔고 교체하면서 살펴보니까 안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엉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는 그 머리카락을 들고 원룸 주인에게 항의했더니 옥상 물탱크를 청소할 때가 됐다면서 청소업체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오후에 학교를 가려고 원룸을 나섰는데 원룸 건물 앞에 구급 차량 환자 이송 침대가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구경꾼들 사이에 서서 의료 폐기물로 표시된 비늘을 들고 가는 소방관들을 지켜보다가
수업에 늦을 것 같아서 그냥 서둘러 출발했죠. 이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구경꾼들은 없었고, 제가 했던 항의 때문인지 문 옆에 쌓여있던 전 여학생의 물건들이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봤던 취업난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담배를 끄고 문을 여니까 원룸 주인이 문 앞에 있었고, 옆에는 경찰관들이 서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원룸 주인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유, 담배 냄새, 학생 방 안에서 담배 피우면 냄새 배, 이러셔서 예, 죄송합니다. 근데 경찰은 왜? 라고 물어보니까 해골물씨 본인이세요? 신분증 좀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고, 신간 흡연으로 경찰에 신고당한 게 난생 처음이라서 두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문제로 좀 불안해서요, 다음부터는 꼭 옥상에서 피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원룸 주인이 수상하게도 이 학생이 처음으로 그 머리카락을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경찰관 분이 학생, 이 긴 머리 여성 여기서 살았었는데 본 적 있어요? 이래서 아니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선 경찰관이 어떤 긴 머리 여학생의 학생증을 보여줬는데, 사진 위에는 범죄 현장에서 막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얼룩덜룩한 물때가 남아 있었고요. 때마침 인터넷에서 본 성범죄 무고의 대처 방법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서 제가 용감하게 얘기했죠. 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피의자가 된 거면 무엇 때문인지는 알 권리가 있다고 아는데요. 그랬더니 원룸 주인이 이 여학생 오늘 아침에 옥상 물탱크 청소하다가 발견됐어. 뼈와 살이 다 분리돼서 물탱크도 바꿔야 돼, 이러길래 저는 놀라서 네? 라고 했더니 경찰관님이 원룸 주인한테 눈치를 주면서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2월부터 여기서 목격했던 거 있으면 다 말해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여학생이 옥상 물탱크에서 백골 변사체로 발견됐다길래 소름이 돋았고, 제가 유력한 용의자가 된 것 같은 불길한 느낌에 휩싸였죠. 그리고 경찰관한테 샤워기 필터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느낀 건, 그동안 시체물로 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등골이 너무 오싹한 거예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듣던 경찰관들이 필요하면 연락하겠다면서 돌아갔고, 저는 경찰관들과 함께 가려는 원룸 주인을 불러 세웠죠.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에 살았던 학생이 죽었다뇨. 이랬더니 원룸 주인이 그거는 알고 싶거든, 경찰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2월부터 물탱크에 시체가 있었다는데 제가 지금까지 씻고 먹었던 물이 막말로 시체물이에요? 물었더니 여보쇼, 학생에게 피해도 갔지만 우리 건물의 재산도 망가진 거야, 알아? 이러면서 말을 끝내고 돌아서는 원룸 주인의 모습에서 저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동일시하는 금전만능적 사고의 편린을 보았어요. 그 뒤에 저는 짐을 싸서 바로 다음날 친구 기숙사 방으로 갔고요. 기숙사 규정상 함께 잘 수가 없어서 근처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2학기를 마쳤고요. 다행히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은 오지 않았고요.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거절했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원룸 건물로 이어지는 골목 입구를 지날 때면 시체물로 씻던 제 자신이 생각나서 몸서리가 쳐지더라고요. 학생 때는 순수해서 원룸 주인이 침묵과 변명으로 책임을 벗으려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졸업 후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해는 조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취한 경험은 원효 대사가 유학길에 썩은 해골물을 마시고
모든 것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한테 똑같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제게 아직 양심이 남아서인지 큰 죄를 짓고도 속죄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 원효대사 해골물님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학생의 죽음도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보자님도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처럼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슴 아프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